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놀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형석이 청리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가서 바둑 배운 거 잘 까먹지 않고 연습해 봤죠?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지난주를 잠깐 복습해보고 오늘 배우려고 하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착수 금지와 착수 제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아무 곳이나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히는 모양은 들어갈 수 없다고 배웠고요. 착수 제한 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곳인지 둘 수 있기 때문에 바둑판에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느냐 할 때 한 가지 꼭 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배우시는 삶과 죽음을 배우시고 나면 드디어 바둑을 이제 고수들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고 오늘 삶과 죽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점을 따먹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출발은 잡아먹는 곳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을 잡아먹으면, 자, 우리 어린이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렇게 한 점 잡아먹은 이 자리를 뭐라 했습니까? 집이라 그랬죠? 네, 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집이 있으면은 든든해서 상대방이 포위를 해도 잡히질 않는데, 이곳이 집이 되려면은 이 네 개의 돌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먼저 이 돌과 이 돌을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돌과 이 돌을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이 돌과 이 돌도 연결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요 마지막 남은 이곳은 흙이 놓여져도 좋고 안 놓여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보면 어때요? 다 연결됐죠? 이렇게 다 연결된 돌이 되면은 이 자리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집 생겼을 때 이 돌이 살았는가 한번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백돌이 이 한 집의 한 돌을 다 둘러싸면 어떻게 될까 한번 둘러싸 보겠어요. 자, 이렇게 둘러싸면은 백돌이 흙돌을 다 지금 잡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흙돌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집 하나 가지고요. 자, 이래서 사방을 다 둘러쌌습니다. 자, 집을 하나 가진 흙돌이 과연 살아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지난주 배운 착수금지와 함께 생각해 봐야 되죠? 백돌이 이곳에 놓이면은, 우리 형석이가 대답해 볼까? 이곳에 돌이, 백돌이 놓이면은 백이 잡힌 거예요? 흙이 잡힌 거예요? 흙이요. 흙이 잡혔죠. 잘 배웠네요. 자, 이렇게 집이 하나 있는 돌은 다 포위되면 잡히게 되니까. 그래서 한 집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집이 있긴 있어도 한 집 가지고는 못 산다. 그럼 몇 집 있어야 타느냐? 두 집이요. 두 집이에요. 바로 두 집을 내야 되는데, 그럼 이곳에 두 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똑같은 집 두 집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둘러싸야 되겠죠? 끊어지는 데도 좀 이어줄까요? 이렇게? 이것도 이어주고. 자, 이제 두 집을 가진 흙돌이 백돌한테 이렇게 뺑 둘러싸였어요. 그럼 이 돌은 잡힌 것일까, 안 잡힌 것일까를 생각해보죠. 만약에 백이 이걸 잡아먹으려면은 여기도 백돌을 놓아야 되고 이곳에도 백돌을 놓아야, 자, 흙돌이 이러면 잡힌 거죠? 그러나 이 두 곳을 놓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착수금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곳이 잡힌 건지 살은 건지 몰라요. 자, 백돌이 이곳에 들어가는 건 놓을 수 있나? 형리가 대답해 보자. 이곳에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놓을 수 없죠? 흙이 연결돼 있어. 아, 요 돌이 어떻게 된 거지, 여기다 두면? 착수금지. 착수금지, 그렇죠. 요 돌이 스스로 잡힌 모양이니까 착수금지예요. 이곳에 놓으면 반칙이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형석이가 이곳에 백돌 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안 되죠? 왜 놓을 수 없어요?
죽으니까요. 그렇죠. 스스로 잡히는 돈은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착수? 금지. 그렇죠. 착수 금지예요. 그러면 이것도 착수 금지고 이것도 착수 금지면은 이 흑돌은 백이 여기도 못 오고 여기도 못 오니까 안전하게 두 길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아무리 둘러싸도 두 집만 있으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내 돌을 포위하려고 그러면 빨리 두 집을 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앙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집이 나는데 이 변에서의 집은 어떻게 되는가 살펴봐야 되죠? 역시 한 점을 잡아먹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죠. 요 한 점 따낸 모양 맞죠? 자, 여기가 집이 되려면 어디와 어디를 연결해 줘야 되냐면 이곳과 하나 더 연결해야 되죠. 이렇게. 이게 집입니다. 그러니까 두 집을 내고 산다는 것은 변에서 바로 이런 모양이 두 개가 붙어 있고 백돌이 다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 집을 가진 모양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안심하고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적군이 포위를 하더라도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귀 쪽에서도 한번 해야 되죠? 귀에서 한 점 따낸 모양을 가장 쉽게 두 개로 따낼 수 있는데 이 돌과 이 돌이 연결되려면 이렇게 하면 집이 돼야 안 돼요? 집이 없어지니까 이건 아니고 이곳에 놓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요. 자, 귀 쪽에 한 집이 났네요? 그럼 한 집만 더 필요하겠죠? 자, 여기다 한 집을 이렇게 만들면 이거 역시 백돌이 다 둘러싼다 그래도 이렇게 두 집이 나 있으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어요. 자, 두 집만 내면 살아요. 근데 세 집 나는 게 좋을까? 두 집 나는 게 좋을까? 세 집 나는 게 더 좋아. 그럼 세 집 나는 것보다 10집 나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우리 초보자들이 자꾸 두 집만 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두 집은 가장 적게 집을 내고 사는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 집만 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집을 내면 산다는 걸 배웠고요.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백이라고 생각하고 흑이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안에 집이 몇 집이 있죠? 세 집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때 흑이 이곳에 놓음으로써 두 집을 만들었죠? 그럼 이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칸막이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똑같은 자리에 놓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치중. 다시 한번 치중. 가운데에 설치해서 상대가 칸막이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면은 이 백돌이 살 수가 없어요. 백이 만약에 난 이렇게 한 점을 잡으러 갈래 그러면 백은요 다른 데 도둑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먹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몇 집이 됐어요? 한 집이 되니까 결국은 따먹히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칸막이를 못하는 이런 집들은 소용이 없어요. 가령 이렇게 된 모양도 한번 볼까요? 이건 지금 똑같은 두 집이지만 이렇게 해서 두 집과는 틀려요. 이거는 칸막이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이 돌은 잡힌 돌이에요. 그럼 한번 잡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단수가 되죠? 단수. 하나만 남으면 단수니까. 그 다음에 흙이 잡아먹어도 결국은 두 집이, 이렇게 두 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백한테 잡히고 말아요. 자, 이제 이렇게 세 개만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형석이 어떻게 하면 돼요? 치중. 그렇죠? 치중해야 돼요. 자, 이제 치중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둘러싸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치중. 치중, 중자가 가운데란 뜻이야. 가운데가 여기일까? 아니요. 가운데 아니죠? 여기가 가운데죠? 이렇게. 이 지금 백돌이 둘러싸였을 때 여기 치중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돌이 살으려면은 따로 두 집을 가져야 된다. 따로 두 집. 이렇게 따로 두 집을 가져야 된다. 요걸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따로 두 집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데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집같이 생겼지만 집이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가짜 집이 있어요. 그 가짜 집을 옥집이라 하는데 그 옥집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생기긴 옥집이 집처럼 생겼죠? 그러나
금방 무너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집을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여기를 보시죠. 자, 옥집을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먼저 지금 아까 요 모양에서요. 흙이 집이 되려면 이곳을 놔야 됐죠? 그렇죠? 그런데 요것을 백이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 백돌은 이 흙돌을 끊을 수 있나요? 끊을 수 없나요? 끊을 수 없어요. 흙돌이 전부 다 연결됐어. 그러니까 혼자서는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집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백돌이 이곳에 놓인다면은 흙돌을 한번 연결되는 걸 살펴보면은 요 돌이 연결이 안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된 돌이 하나가 있으면 이것은 가짜 집이 돼요. 그런 가짜 집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백이 한번 단수를 쳐보면 알아요. 자, 단수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간다. 이 돌이 한번 도망가 봐요. 단수니까. 그러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곳은 집처럼 보이지만 집이 아닌 옥집이에요. 가짜 집. 자, 그러면 이번엔 이런 변 쪽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흙돌이 이렇게 놓이게 되면 아까 집이 됐었죠. 그런데 이곳에 한 곳만 이렇게, 여기서는 한 곳만 백돌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이곳은 지낼 수가 없겠죠? 자, 연결됐는가 살펴보면 이 세 개는 연결이 됐는데 이 돌이 요 백돌에 의해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집이 안 되겠죠? 또 집이 안 되는 거 확인은 단수를 쳐보면 알아요. 단수를 쳐보면, 단수 치면 도망간다. 결국은 집이 없어요. 집처럼 보이지만 집이 아닌 가짜 집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에서도 역시 흙돌이 놓이게 되면 집이 됐던 곳이 이렇게 하면 집이었었는데 이곳에 백돌이 놓이게 되면서 이곳은 가짜 집이 되겠죠? 그렇죠? 연결이 안 됐으니까. 역시 백이 단수를 치면 이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양을 옥집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모양은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인데, 자, 이걸로 이 흙돌이 옥집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아직은 아니에요. 만약에 흙이 이것을 놓는다면 무엇이 됩니까? 집이 되겠죠? 다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때 만약에 백돌이 이곳을 놓게 된다면 이것은 이 세 개는 연결이 되고 이 세 개는 연결이 됐지만 이 두 돌이 연락을 끊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집입니까? 옥집입니까? 옥집이 돼요. 자, 그러니까 옥집이라는 것은 주변의 돌들이, 집이 되려고 하는 주변의 돌들이 다 연결이 되지 않아서 허술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튼튼하게 연결해야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오늘 배운 집과 옥집을 한번 구분하는 걸 연습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해야 아빠들하고 형아들하고 둘 때 포인트 잡히지 않는 거죠? 자, 먼저 청리가 나와서 이 돌이 과연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네, 자, 이곳에서 이렇게. 자, 여기 한번 잘 봐주세요. 이 흙돌들이 지금 배관때 뺑 둘러싸였는데 살아있는가 못 살아있는가? 못 살았다. 그럼 두 집이 안 났고 이곳이나 이곳에 옥집이 있네요. 네. 어디가 옥집일까요? 여기요. 아, 그러면 이 돌이 끊겼나 봐요. 어디가 끊겨져 있죠? 여기. 백돌 어떤 게 끊었어요? 요거하고 또 요 돌과 어떤 돌이 끊고 있나? 요걸 끊었고 또 끊어진 데가 또 어디 있을까? 여기에 어떤 돌이 끊어졌을까? 그렇죠. 요게 끊었죠. 이 돌과 이 돌이 끊어서 요 세 돌은 끊어졌기 때문에 요것이 무슨 집? 옥집. 그러니까 집 하나와 옥집 하나 가지고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흙이 사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럼 어디다 놓으면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집이 됐죠? 네. 그럼 집이 몇 개 있어요? 두 집이요. 두 집이 났어. 그럼 이렇게 두 집이 난 돌은 둘러싸여도 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잘했어요. 예, 들어가세요.
그 다음 이번에 형석이 해보죠. 형석 1이 나와요. 형석이 여기 와서. 자, 여기 서서. 자, 이 흑돌이 지금 흑돌한테 둘러싸였죠? 자, 이렇게 둘러싸였는데, 이 흑돌이 살아있어요? 못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못 살아있죠? 자, 그런데 못 살아있다면, 이곳 아니면 이곳이 옥집인데, 어느 곳이 옥집일까요? 그렇죠. 여기가 옥집인데, 이곳은 집이고 이곳이 옥집이 된 이유는 어떤 백돌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옥집이 됐을까? 이 돌이 방해했나? 아, 그렇죠. 요거죠. 요게 방해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백돌이 이렇게 된 모양이어서 만약에 형석이가 두 차례가 됐을 때, 어디다 놓으면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을까요? 예,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두 집을 내고 살 수 있어요.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두 집을 내면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모양에서 손을 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에 더 놓으면 이 많은 물들이 사는데, 이곳을 안 놓음으로써 백한테 이렇게 옥집이 되도록 강요당하면 이 전체가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힌 돌은요, 백이 여기다 놓고 거기다 놓고 따내지 않아도 맨 나중에 그냥 포로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두 집을 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 집 내는 것까지 다 배웠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바둑을 둘 때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는가를 선생님이 오늘 알려주고 숙제를 내드리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두 집 낸 것까지 배웠으니까 우리 아빠들하고 바둘 때, 아빠들은 바둑을 잘 두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깔아야 돼요. 이것이 25개를 놓는 방법인데, 화점에 9개를 놓았거든요. 화점에 9개를 놓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전부 두 칸이 되도록 이렇게 깔면 25점이에요. 자, 우리 아빠들에서 특별히 우리 처음 배우는 입문자들을 위해서 도와주실 때는 이 사이에 돌들이 들어가서 다 잡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잡아먹지 말고 우리 초보자, 입문, 우리 사랑하는 아내나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아빠의 돌을 다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지만 훈련입니다. 자, 일단 돌을 잡아먹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25점의 바둑을 한 발씩 떠오는 거 숙제예요. 알겠죠? 알았어요? 자, 꼭 또 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여러분들도 꼭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